이 결혼은 내가 반대합니다. 미술관 카페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은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어디에 사시는지,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5월 18일 토요일 오후 서울 평창동 가나미술관 카페였습니다. 저는 박인서입니다. 올해 68살이고 딸 할인이 내일 약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혼자는 강도현, 35살 대기업 계열사 이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을 탐탁지 않게 봤습니다. 도현 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점잖고 예의 바르고 할인이를 좋아하는 것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집안이었습니다. 도현 씨 어머니 유세라 여사, 한 달 전 첫 상견례 때 느꼈습니다. 할인 씨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세라 여사가 물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요? 물류 쪽입니다. 아, 물류. 요즘 힘들다던데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럭저럭은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40년간 키운 회사는 전국의 물류센터 15곳을 운영하고 직원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할인 씨는 뭐 하세요? 세라 여사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사회복지 쪽 일하고 있습니다. 아, 수입은 별로 안 되겠네요? 할인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어때요? 우리 도연이 벌이가 괜찮으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해봐요. 애 낳고 키우면 바쁠 텐데. 그날 저녁 할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해도 될까? 왜? 도연 씨가 싫어졌어? 도연 오빠는 좋은데. 그쪽 가족이 좀. 어떤데?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아. 뭐 가진 게 있냐? 얼마 버냐? 그것만 물어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씨는 뭐래? 아무 말 안 해. 엄마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약혼자를 깎아내리는데 가만히 있다니. 할인아,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응. 좀 더 생각해 볼게. 그 후 일주일. 할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그래도 도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가족들도.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확실해? 응. 알았어. 그럼 아빠가 확인 좀 해볼게. 뭘? 도연 씨 가족이 정말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오늘 도연 씨 어머니가 약혼 전에 한 번 더 만나자고 했잖아. 아빠가 갈게. 아빠가? 근데 왜? 테스트야. 무슨? 내가 뭘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지. 할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이야? 걱정 마. 아빠 믿어. 오늘 아침 저는 옷장 깊숙이 있던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물류센터에서 직접 일할 때 입던 점퍼였습니다. 색이 바랬고 소매가 해졌습니다. 청바지도 가장 오래된 걸로 골랐습니다. 밑단이 달았습니다. 신발은 10년 된 운동화. 시계도 빼고 지갑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동네 제과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박인서 회장이 아니라
그냥 박인서로 가는 거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사가 모는 차로 갔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평창동역에서 내려 미술관까지 걸었습니다. 도착하니 오후 2시 5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미술관 입구는 화려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 현대적인 조각품들. 들어서자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카페는 어디 있습니까? 1층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로 향했습니다. 통유리로 된 넓은 공간. 천장이 높고 벽에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잘 차려입었습니다. 명품 옷, 고급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저는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손님 예약 있으세요? 카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차림을 보는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강도연 씨 일행입니다. 아, 성함이요? 박인서입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5명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40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명품백을 의자에 걸쳐놓고 남자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젊은 커플. 둘 다 명품 브랜드를 온몸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저 30년 된 점퍼에 다른 운동화.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아메리카노 9,000원. 케이크 한 조각 15,000원. 평범한 카페의 3배 가격이었습니다. 세라 여사는 이런 곳이 편하겠지. 그때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도연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잘 빗은 머리. 그 옆에 세라 여사. 화려한 재킷, 명품백, 진주 목걸이. 그리고 강태식 회장. 고급 슈트, 점잖은 인상. 할인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얼굴이 긴장해 보였습니다. 4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라 여사가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람, 당황, 경멸. 1초 만에 3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 왔어요. 앉아요. 저는 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라 여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식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할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라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사돈 어른이라 불러야 하나요? 오늘 편하게 나오셨네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있었습니다. 네, 주말이라 편하게 입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내일 약혼식인데 좀 신경 쓰셔도.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나왔냐? 할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눈웃음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사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세라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진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를 보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입어도 저고 비싼 옷 입어도 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하, 사돈어른 성격이 좀 독특하시네요. 독특하다기보다는 솔직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세라 여사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주문이나 할까요?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고급 케이크, 비싼 음료들. 저는 아메리카노 하나만 시켰습니다.
그것만 드세요? 세라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여기 케이크 유명한데. 괜찮습니다. 주문이 끝나고 다시 침묵. 세라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회사는 요즘 어떠세요? 시작됐습니다. 그럭저럭입니다. 물류업이 요즘 힘들다던데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작습니다. 크게 키울 생각도 없고요. 아, 그러시구나. 세라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작은 회사, 별거 없네. 그 생각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할인 씨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갑자기 할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인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해봐요.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250 정도 됩니다. 250? 만 원? 네. 세라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도연이가 다 책임져야겠네. 할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반응할까? 약혼자를 지킬까? 아니면 도연은 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늘은 긴 오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날 때쯤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도연 씨 가족이 정말 할인을 어떻게 보는지, 도연 씨가 할인을 지킬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칼이 되어서라도. 그래서 말인데요. 세라 여사가 케이크를 한 입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신혼집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보통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강남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30평형 정도. 태식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요즘 시세가 20억은 되지 않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세라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할인 씨 쪽에서 10억 정도는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할인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왜? 반반 부담하는 게 당연하잖아. 결혼은 양가가 하는 거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10억이요? 쉽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집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전세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전세요? 세라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전세에 살게 할 순 없죠.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젊은 부부가 작은 집부터 시작하는 것도. 사돈어른은 옛날 사람이시네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했죠? 작습니다. 작다는 게 얼마나요? 매출이? 글쎄요, 정확히는. 대략이라도요.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연 매출 500억 정도 됩니다. 500억이면 그렇게 작진 않은데요. 업계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직원은요? 600명쯤 됩니다. 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태식 회장이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럼 10억 정도는 가능하시겠네요. 회사 돈과 개인 돈은 다릅니다. 물론이죠. 근데 회장님이시면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여유는 없습니다. 세라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할인 씨가 우리 도연이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도움이요? 네. 집안 배경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쥔 손이. 저는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건 알아요.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세라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대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다고 해도 할인 씨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사람을 기술로만 평가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태식 회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오해 마세요. 저희가 할인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양가가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운다는 게 돈 말씀이신가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을 보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네. 도연 씨는 할인이를 사랑합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얼마나요? 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어머님이 할인이를 깎아내려도 가만히 계시던데.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도연아? 세라 여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경고하는 눈빛. 도연은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할인아,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 여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뭔가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구나. 창밖으로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카페 안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수를, 이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날 순간을. 세라 여사의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저를 향해 이제 정리할 시간인 것 같네요. 세라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열어보세요. 세라 여사가 말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표였습니다. 5천만 원. 이건 정리비용입니다. 정리비용이요? 네.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봉투를 받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할인 씨, 오해 마세요. 당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세라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만 급이 안 맞아요. 급이요? 네. 결혼은 비슷한 급끼리 해야 해요. 그래야 오래가요. 제가 급이 안 맞는다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집안은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작은 물류회사, 당신은 월급 250. 세라 여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쳤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대기업 이사예요. 연봉 2억.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맥도 좋아요. 그래서 저랑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미안하지만 그래요. 할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 오빠. 할인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도연은 물컵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할인아.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뭐? 우리 너무 다르잖아. 자란 환경도 생각도. 그래도 우리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현실도 봐야지. 할인이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일어서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라. 아직 안 끝났어. 아빠, 조금만 더. 할인이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라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할인 씨, 솔직히 당신 그 사회복지일도 별로잖아요. 네. 청소년 교육?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을 돕는 거예요. 의미? 그거 먹고 살아요? 세라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현실이 보여요. 애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려면 돈이 필요해요. 당신 월급으로 뭘 해요? 일을 바꿀 수도. 뭘로요? 특별한 기술 있어요? 자격증? 경력? 할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죠. 그냥 애들이랑 노는 거잖아요. 노는 게 아니에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래요, 알아요. 착하죠. 근데 그게 뭐가 되나요? 세라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해요.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비슷한 수준이어야 해요. 당신은 우리 도연이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저는 사랑을. 사랑? 세라 여사가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애 키워요? 집 사요? 태식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인 씨, 우리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진심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를 위해서요? 네.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힘들어요. 기준이 높거든요. 당신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돈 받고 깨끗하게 정리해요. 서로 상처받기 전에. 할인이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5천만 원. 그녀의 값이었습니다. 아니, 그녀를 떠나보내는 감. 할인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뭐라고? 우리 너무 다르잖아.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왜 프로포즈 했어? 그때는 사랑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엄마 말처럼 급이 안 맞는 것 같아. 할인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급이라. 할인아, 미안해. 진심이야. 미안하면 다야?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동안 뭐였어? 데이트하고 손잡고 키스하고 결혼하자고 한 게 다 뭐였어? 그때는 진심이었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현실을 봐야 해. 할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할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할인아. 아빠, 나 혼자인 것 같아. 아니야. 아빠가 있어. 근데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 할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세라 여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버요? 제가 세라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세요? 보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현실이 그런걸요. 현실이 뭔데요? 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몇 번을 말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세라 여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왜요? 우리 딸은 돈으로 정리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확인할 건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잠깐만요. 세라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요? 후회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는 제가 할 게 아니라 도연 씨가 할 겁니다. 뭐, 좋은 사람 놓쳤다고. 저는 할인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카페 출구를 향해. 그때 뒤에서 세라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카페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들 계산 안 하고 가려고 해요. 네, 무전 취식하려는 거예요. 빨리 막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세라 여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악의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조용한 칼이 될 각오를.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언제요? 주문할 때 선불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포스기로 갔습니다. 세라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주문했는데 계산 안 했어요. 손님 확인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우리 그냥 여기서 계산하고 가자. 괜찮아. 저는 할인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직원이 포스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손님 맞습니다. 주문하실 때 카드로 결제하셨네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세라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확인하셨죠? 세라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착각이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게 화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잠깐, 세라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끝낼 거예요? 네. 후회할 거예요. 제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뭘 하실 건데요? 두고 봐요. 할인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밝혀낼 거예요. 밝힌다는 게 뭡니까? 뭐가 있겠죠? 숨기는 게 다 캐낼 거예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세라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세라 여사님, 뭐예요? 제가 조용한 사람이라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 딸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린다는 게 뭐예요? 사실을 밝히는 건데.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퍼뜨리시려는 거겠죠. 세라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딸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뭘 할 건데요? 고작 물류회사 사장이.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세라 여사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인서, 범한물류 회장? 네, 범한물류가
그 범한물류요? 아시나 봅니다. 범한물류. 전국 물류센터 15곳. 업계 3위. 연 매출 5천억. 제가 40년 동안 키운 회사였습니다. 태식 회장도 명함을 받습니다. 이건 범한물류가 회장님 회사였습니까? 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세라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제가 수수하게 입고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본질을 보는지 그게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옷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급으로 봅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도연 씨, 저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앉아서 물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을 놓쳤습니다.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할인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할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나, 숨이, 천천히 숨 쉬어. 괜찮아. 할인이 울었습니다. 나, 정말 급이 안 맞는 거야?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도연 오빠도 그렇게 말했잖아. 급이 안 맞는다고. 도연 씨는 어머니 말에 휘둘린 거야. 그래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잖아. 저는 할인을 안았습니다. 맞아. 안 지켰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해? 지금은 아파해도 돼. 실컷 울어. 근데 기억해라. 뭘?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누가 매기는 게 아니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세라 여사,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용한 칼이 되어서라도. 며칠 후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세라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3일 후 할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SNS 좀 봐봐. 무슨 일이야? 내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 익명 계정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사회복지 직원의 위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할인이 카페에서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만 잘라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붙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일한다는 여자. 약혼 파기 후 역정내는 모습.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이 저래도 되나? 역시 돈 없으면 성격도 그렇네. 저런 사람이 청소년 교육을 한다고? 전부 악의적이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아빠, 회사에서도 다 봤어. 사람들이 쑥덕거려. 견딜 수 있겠어?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저는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우찬이냐? 오랜만이네 인서. 정우찬. 제 회사의 법무팀장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세라 여사 조사 어떻게 됐어? 진행 중이야. 며칠만 기다려줘. 최대한 빨리 해줘. 알겠어. 일주일 후 우찬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강태식 회장 회사와 유세라
여사 사이의 거래 내역이야. 어떤 태식회장 회사가 남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때 세라 여사가 중간 브로커로 개입했어. 그게 문제가 되나? 정상 거래가 아니야. 유령 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챙겼구만. 얼마나? 3년 동안 약 50억. 증거는?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내부 문서 다 확보해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공개할 시간이야. 어떻게 하려고? 조용히 하지 않을 거야. 똑같이 해줄 거야. 다음 날 업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물류, 무역, 제조 분야 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태식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세라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세라 여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세라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요즘 바쁘신가 봅니다. SNS도 열심히 하시고. 세라 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인이 이야기 말입니다. 짜깁기 영상 잘 봤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증거 있습니다. IP 주소 추적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식 회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일입니까? 태식 회장님도 계시니 잘 됐네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문서가 보였습니다. 거래 내역, 이메일, 계좌 이체. 태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3년 동안 남미 원자재 수입하시면서 세라 여사 통해서 리베이트 챙기셨죠? 그건 정상 거래였습니다. 유령회사 통해서요? 50억이나 빼돌리고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회장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건데요? 회계 부정 아닙니까? 세라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습니다. 우찬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이메일 원본, 계좌 이체 내역, 내부 문서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회계법인 통해서요. 태식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태블릿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두 보십시오. 이게 강태식 회장과 유세라 여사가 한 짓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검찰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주들한테도 알려야죠. 세라 여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당신 딸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미 안 두셨잖습니까? 짜깁기 영상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건 똑같이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딸한테 한 것처럼. 저는 세라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요? 제 것은 증거고 당신 것은 조작입니다. 세라 여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우찬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다음은요?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후 뉴스에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 비자금 조성 의혹. 태식 회장이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라 여사도 소환됐습니다. 할인에 대한 악플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저녁 할인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나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해야 했어. 안 그러면 계속 당했을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뭐 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사회복지? 그래.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 돈은 적은데.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저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명심해라. 뭘? 사람의 값은 누가 매기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지키는 태도가 너의 급이다. 할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아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라. 뭔데? 아빠는 조용하지만 딸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해. 할인이 웃었습니다. 응, 알아. 아빠는 조용한 칼이니까. 맞아. 저는 할인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딸이 자기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운 것. 그게 제가 진짜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